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5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간단하게 아마 보셨을 텐데 15명, 이 15명이라는 거는요, 원래 수사심의위원 풀 멤버들이 있습니다. 한 150에서 2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뭐 비공개입니다. 그 비공개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에 임기 중에 위촉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또는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아닌가?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편파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왜냐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가 보면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아시지만 시민단체의 편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 관계자들 일부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검사장과 이철은 벨린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 각각 한 40분 정도씩 의견 개진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나중에 표결을 했는데, 표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이 15명 중에 10명, 그 다음에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 15명 중에 11명, 그 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라는 게 12명, 공소제기를 하라는 게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공모를 했다. 유시민 등 정치인 로비이스트 이런 부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그 공모의 과정에서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 공모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공모 부분은요, 2월 13일 날 한동훈, 이동재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한 거,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녹취록이 있습니다. 또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녹음 파일까지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다, 유시민 이미 미천 다 드러나는 사람 아니냐, 유시민이 1년 전 유시민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을 비교해봐라, 그리고 신라젠 사건은 원래 정치인 로비스트 이게 중점이 된 게 아니고 다중을 피해로 하는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검사장이 계속 이동재 기자한테 했고요. 이동재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기에 유시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취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나중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그리고 이제 이철 전 VIK 대표의 와이프 같은 사람도 찾아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해볼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톤이 그렇습니다. 녹취록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어감이 있는, 인터네이션이 있는 톤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톤으로 보면 완전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자가 이런 거 취재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사장이 그거 취재해봤자 헛수고야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가까운 사람 같으면, 기자와 취재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같으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언을 해줬다는 거와 공모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언해줄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작년에 검사와 기자라는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검사하고 기자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남 뒷조사하는 겁니다, 검사와 기자가. 그런데 공권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 검사고, 아무 권력이 없이 그냥 언론기관이라는 거, 이런 거 하나로 뒷조사를 하는 게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하고 만약에 가까운 기자가 와서 내가 이철 전 VIK 대표를 이런 식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건대 이게 취재 방식이 영 틀렸다 싶으면 저는 뭐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할 때 그런 조언 많이 받아서 때로는 성과도 있었고 또는 뭐 무의에 그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경험이 있죠. 그러나 그걸 공모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2월 13일 날 둘이 대화한 내용 중에서 두 줄만 딱 뽑아서 그런 건 할만하지 하고 뭐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요거만 딱 뽑아서 이게 공모의 의혹이다?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주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지금 서슴없이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득하겠다고 갖다 내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사 중단이 무려 5명 정도가 수사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확실히 수사심의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뭐 저도 수사 계속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2월 13일 날 한 25분에 걸쳐서 대화한 내용 중에 딱 두 줄, 한동훈 검사장한테 좀 불리한 듯 보이는 그 두 줄만 놓고서 자, 이 사람이 공모다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15명 중에 5명씩이나 동의할 수가 있느냐. 제가 이건 국어의 문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면 이 두 사람 간에 공모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구나. 오히려 약간 나무라듯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난 유시민 비리 관심 없는데 너 자꾸 왜 유시민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 이런 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걸 유시민 비리를 캐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고요. 이런 황당한 주제를 설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로 몰았던 세력,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공작이다. 여기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개입돼 있고 주도적으로 했고 거기에 또 MBC가 개입돼 있다. MBC에는 그 제보자 X라는 지모 씨라는 사람이 또 개입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로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서 이 무려 5명이 수사 계속을 지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라는 게 12명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일응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왜 수사를 계속해야 되냐면 그래도 구속은 또 납득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를 상대로 이 제보자 X라는 지모 씨가 그 정치인 로비스트가 있다. 로비스트 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얻어야 되겠다는 일념, 그러니까 특종을 하려는 일념이죠. 일념 때문에 제보자 X한테 사실은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검찰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나는 백업,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 목소리라고 하는 거를 들려줍니다. 한 6초가량 된다고 하죠. 그 6초가량 들려주는데 그게 이제 뭐 이동재 기자를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는 검찰 관계자 목소리라고 이제 이동재 기자는 지모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모 씨가 이제 그 한동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는 그게 한동훈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제보자 X한테 믿음을 주어야 아마 자기의 그 취재 목적이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한동훈이냐는 데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 X는 한동훈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게 한동훈이라고 해서 MBC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근데 MBC 이 사람들은 뭐 도대체 기자를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가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해보고 제보자 X라는 사람 말만 믿고 그리고 이게 검증 정도가 아니고요. 그 목소리 자기들도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한동훈 목소리 법조팀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팀한테 얘기해서 이거 한동훈 목소리 맞는 것 같아? 그러고 거기에서 만약에 한동훈 목소리가 비슷하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한테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런 거 한 적이 있느냐? 물론 부인을 하더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뭐 보다 명확해지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제보자 X라는 전과 뭐 몇 범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슨 사기 몇 횡령인가 뭐 이런 걸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냥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이걸 검언 유착으로. 유착이 없다는 거 자기들이 확인도 못하고 유착이 있다는 것도 확인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또 그걸 덜컥 믿고 그 MBC 보도를 덜컥 믿고 수사에 착수하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검찰 내부에서 벌써 야 이거는 검언유착이라는 의혹과 권언유착이라는 의혹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하니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게 청주지검의 정의도 부장검사가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고 대검에서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측면도 있다. 근데 왜 너희는 한 측면만 자꾸 수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제동을 걸려고 했더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놔둬라.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공범관계가 제보자 X라는 사람,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수사팀, 거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권언유착의 장본인들이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검언유착에 대해서 별 의혹이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이제 수사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 다만 이동재 기자가 여러 차례 뭐 거짓으로 뭐 한 것 이런 부분은 뭐 수사해서 기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는데 어떻게 강요 미수가 될까? 이런 부분은 의문이고요. 다만 이동재 기자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꾸미거나 뭐 거짓으로 뭐 한 부분 이런 게 혹시 뭐 위조나 사기나 뭐 이런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뭐 한번 수사해 볼 만한데 그건 이동재 기자의 국한된 얘기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람들이 검언유착이라고 했던 부분은 다 무너진 것이고 이제는 이동재 기자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 그것도 이게 뭐 사기나 뭐 이런 것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미수에 그쳤는데 그런데 그게 구속수사할 사안이냐 과연. 이런 것들이 좀 황당한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더 황당한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권언유착의 의혹은 훨씬 더 짙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권언유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수사 계속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명백하게 권언유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증거라고는 그 2월 13일 대화록인데 그 대화록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거는 공모의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걸 들이밀어서 공모의 의혹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수사심의위원들을 압박해서 5명의 동의를 받아낸 거 아닙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압박이다. 강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사건은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강요를 한 그런 혐의가 있을 정도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가담한 그 관련자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른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오히려 권언유착을 이제부터 수사해야 된다. 뭐 중앙지검이 그런 거면 수사 안 하겠죠. 그런데 정의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점을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권고를 했으니까 이거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권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8번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이 8번을 다 받아들였고요. 한 번을 아직도 미정입니다. 그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보니까 뭐 무슨 이 수사팀이 회식을 하려고 하다가 긴급히 취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글쎄요, 뭐 이게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중단 결정이 안 나올 거로 알았던 모양이죠. 이렇게 황당한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봐서는 아마
형사1부팀은 계속 수사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는 수사 계속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동재 기자 수사를 해가면서 계속 한동훈 검사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아마 확인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공모가 있어야지 뭐 확인이 되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 문제를 조기에 클리어해 주지 않고 질질 끌다가 아마 결국은 공모 의혹은 뭐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에도 아마 상당히 질질 끌어가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괴롭히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특검을 하든 뭐 특임 검사를 하든 간에 여하튼 이 권원 유착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지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안 하려고 할 테니까 그걸 여론의 압박으로 권원 유착 의혹을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